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소형 모빌리티의 안전 운행을 위한 센서 기반 솔루션 개발을 발표할 별따라가자 팀의 황세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을 소개해드리면 저희 팀은 일단 박준호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며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기업에서 정성욱 CTO님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팀원으로는 이동균 팀장, 황세현, 조유민 이렇게 3명의 하고가 팀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제 배경 설명에 앞서 기업에 대해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별따라가자라는 기업은 이제 자체 개발 모션 센서를 이용해서 이륜차에 부착을 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사용자에게 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기업은 이제 시골에서 어르신들의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점도 인지해서 그러한 추가적인 사고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관련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사고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돌 관련 데이터를 이륜차로부터 추출해야 합니다. 또한 단말기 특성상 전력 공급이 제한된 상황이 자주 있기 때문에 필요 상황을 제하면 전력을 절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저희에게 첫 번째로 현재 기업의 사고 판단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으며 후에 분석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충격 관련 데이터를 계산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LTE 모뎀과 AWS 서버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서 슬립 모드, 즉 절전 모드에 진입하는 펌웨어 개발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제 목표로 제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기능 구현을 제시했습니다. 저의 작품을 소개하면은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작품을 구현했습니다. 먼저 큰 틀로는 디바이스 단말기 펌웨어 기능들을 제작하였으며 통계 기법을 이용해 센서의 값을 필터링 후 충돌량 및 충돌 각도 계산 알고리즘, 각도 값이 일정 값을 초과하면 웨이크업 모션을 통해 MCU로 신호 전달 후 그 MCU가 올바르게 신호를 수신하면 MCU가 이제 절전 모드에서 벗어나는 기능, 그리고 절전 모드에서 벗어나게 되면 외부 전력 입력 없이 다시 1분이 경과했을 때 다시 절전 모드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능들을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 큰 틀로는 이제 AWS와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기기와 원격적으로 이제 통신을 해서 제어하는 부분들을 개발했습니다. MQTT 서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절전 명령을 요청할 경우 단말기가 절전 모드로 진입하는 기능, 이제 서버에서 현재 위치를 요청할 경우 그 기기의 현재 위경도를 호출하는 기능, 그리고 리셋 명령을 보낼 경우 다시 기기가 재부팅하는 기능, 마지막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명령을 보냈을 때 이를 수신해서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모드로 진입하는 기능들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술들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IMU 센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IMU 센서는 이제 가속도와 자이로 값을 측정하는 관성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MCU로 보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한 통신이 I2C 통신으로 I2C 통신은 두 가닥으로 직렬 통신하는 통신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제 SDA와 SCL선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과 동기화하기 위한 클럭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센서의 특성상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되는데 이러한 노이즈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칼만 필터라는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위 기술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시스템 구조로 충돌 데이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이제 레지스터 값을 변경하거나 RTC 기능을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거나 이러한 추가적인 기능 등을 통해서 더 많은 기능들을 구현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AWS와 MQTT를 사용해 기기 원격 제어와 관련한 기능 구현을 위한
위에 사용한 기술들입니다. 먼저 AWS와 단말기는 그림과 같은 형식으로 연결 및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단말기와 AWS 간의 통신은 위에 MQTT라는 메시지 프로토콜이 사용하게 되는데, MQTT는 게시 구독 패턴을 사용해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구분하는 그러한 특징을 지닌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또한 LTE 모뎀 내에서 그러한 통신 기능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AT 커맨드라는 명령어 세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AT 커맨드는 이제 AT 플러스 명령어라는 구조의 문자 형식으로 이루어진 명령어 종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QTT로 통신을 하게 될 경우 간단한 문자 통신과 같은 간단한 데이터는 쉽게 통신할 수 있지만,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와 같이 큰 데이터의 경우에는 부적합하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는 HTTP라는 또 다른 메시지 프로토콜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토대로 그림과 같이 AWS와 기기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며, 초기에 기기가 이제 AWS와 연결 및 보안 설정을 한 후 이제 AWS 서버에 기기의 고유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전송하게 됩니다. AWS의 서버에서는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특정 기기에 명령을 내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 기기는 이를 수신하고 명령을 수행 후 다시 그 수신을 받기 위한 대기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반복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의 차별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통계 기법을 활용해서 충돌 데이터를 계산을 하기에 이제 사용자가 통계 기법을 통해 센서 데이터에서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정확도 높은 충돌 데이터를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과제 성과 및 기대 효과라는 정확도 높은 충격 관련 정보 활용을 통해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격 관련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었고, 서버와 모뎀 간 양방향 통신 구축을 통해서 이제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명령을 받고 명령을 수행하는 더 추가적인 기능들도 기업에서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선점 및 향후 계획으로는 이제 실제 위치 정보 호출 경우 처음에 GNSS 기능으로 개발을 하였지만, 후에 기업에서 이 GNSS 기능이 통신사 정책으로 인해 제한된다고 하여서 이를 다른 방안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력 감소의 경우 이제 가장 전력 소모가 많은 LTE 모뎀의 다양한 기능을 오프하는 형식으로 개발했지만, 이것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전력 감소를 보여서 하드웨어 분석을 통해 더 많은 전력 감소에 대한 기능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연은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